지금 광주 남구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라는 장밋빛 청사진과 사업의 고질적인 지연이라는 현실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봉선동 포스코더샵이 저점 대비 62% 반등하는 동안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던 백운동 벽산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32% 하락하며 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투자가 바로 미래 개발 호재는 무조건 옳다는 막연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대체 어떤 단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한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 바로 확정된 현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한 4가지 최종 원칙을 얻게 되실 겁니다. 2021년 9월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서준 씨는 인생을 건 결심을 합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백운광장의 장밋빛 미래였습니다. 낡은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광주의 새로운 교통과 상업의 심장부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거대한 청사진, 그 중심에 선 백운 스카이 팰리스는 그의 꿈 그 자체였습니다. 2016년에 준공된 528세대 규모의 이 준신축 단지는 곧 개통될 지하철 2호선과 맞물려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는 거대한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상의 끝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합니다. 84타입 17층 매물이 당시 최고가인 6억 9,500만 원에 나왔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막대한 개발 호재를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저렴한 순간이라 확신하며 그는 과감히 대출을 일으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이 악몽으로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의 한파와 함께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고 모두가 철석같이 믿었던 개발 계획은 기약 없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박서준 씨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매수한 바로 그 단지에서 한 저층 매물이 4억 500만 원에 거래된 것입니다. 불과 3년 만에 그의 자산 가치는 41% 넘게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희망의 청사진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박서준 씨의 꿈은 어째서 악몽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과연 그 한 사람만의 비극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미래 개발 계획이라는 달콤한 약속의 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전체 시장의 흐름을 요약하면 거래 절벽 속 숨 고르기 장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정점을 찍었던 연간 거래량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역설적이게도 평균 실거래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할 남구는 이와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최근 거래량과 실거래가 모두에서 뚜렷한 하락 신호가 포착되며 광역시장의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체 시장과는 다른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는 남구는 지금 하나의 시장이 아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자본은 확정된 현재 가치라는 안전한 항구로 몰려드는 반면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베팅했던 곳들은 냉혹한 조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극명한 양극화의 대표 사례를 통해 왜 어떤 단지는 오르고 어떤 단지는 내리는지 그 본질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승그룹의 단지들은 미래의 개발 계획보다는 이미 검증된 입지적 강점, 즉 학군과 주거 선호도라는 굳건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고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바로 봉선동 포스코더샵입니다. 2004년에 준공된 1140세대의 이 대단지는 광주 최고의 학군지라는 흔들리지 않는 입지적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59타입은 2022년 1월 5억 1,7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후 시장 침체와 함께 3억 3천만 원까지 조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학군이라는 강력한 실거주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2025년 8월에는 4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저점 대비 1억 1,500만 원, 무려 62%나 반등하는 강력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미래의 약속이 아닌 현재의 검증된 가치로 회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단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진월동 한신이 차와 같은 구축단지 역시 탄탄한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저점 대비 79%라는 경이적인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래의 불투명한 호재가 아닌 현재 눈에 보이는 가치에 의해 가격이 지지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반면 하락그룹의 단지들은 미래 개발 계획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과도하게 선반영되었으나 계획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지면서 그 기대감이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백운광장 인근의 백운동 벽산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의 84타입은 백운광장 개발과 지하철 2호선 개통이라는 막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가격이 급등했지만 사업이 지연되자 최고가 대비 32%라는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는 미래 가치를 현재로 과도하게 앞당겨온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옆 힐스테이트 백운 역시 최고가 대비 25% 하락하며 동일한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구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에너지밸리 활성화 지연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지석동 일진 스위트폴에는 배후 수요의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최고가 대비 17% 하락했습니다. 봉선동 대화아파트와 같은 단지는 학군 중심지에서 다소 벗어난 입지적 한계로 인해 최고가 대비 36%까지 하락하며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구시장은 미래의 꿈보다 현재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가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양극화의 진정한 원인이자 남구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남구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개발 계획에 그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남구의 교통지도를 혁신할 광주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핵심 비전은 남구의 주요 거점인 백운광장, 봉선동, 효천지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순환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역세권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고질적인 공사 지연 문제입니다. 안반, 민원 등의 문제로 1단계 구간의 개통 목표가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에너지밸리의 배후 주거지인 효천지구와 직결되는 3단계 효천선은 사업비 문제로 착공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기대와 현실의 시차가 가장 큰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도심의 중심지를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핵심 비전은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청년 창업 플랫폼과 공중보행로 같은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 상업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백운광장 일대가 남구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공중보행로나 지하차도 같은 물리적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 핵심 동력은 바로 유동인구, 즉 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개통이 계속 지연되면서 상권 활성화라는 사업의 본질적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부권의 경제 동력이 될 에너지밸리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핵심 비전은 남구 압촌동과 지석동 일대의 에너지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인근 효천지구와 같은 배후 주거단지의 수요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지 조성이 2023년에 이미 완료되었지만 실제 기업들의 입주가 기대보다 더디다는 점입니다. 계획상의 일자리와 현실의 일자리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 산업단지 활성화에 실패할 경우 배후 주거지의 수요 창출 역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남구의 미래는 교통망의 혁신, 도심 공간의 재탄생,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강력한 세 가지 성장 동력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서로의 성공을 전제로 촘촘하게 얽혀있는 연약한 생태계와도 같습니다. 지하철이 뚫려야 백운광장이 살고 에너지밸리에 기업이 들어와야 효천지구의 가치가 오르는 구조인 셈입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의 잠재력과 현실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보는 것이 남구 시장을 정확히 읽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개발 계획들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만 그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장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시선을 보다 단기적인 전략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바로 현재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하는 갭 투자 시장입니다. 과연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심층적으로 탐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는 임대차 3법이라는 거대한 변수와 627 대책과 같은 규제 환경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 정책 기록을 보면 전세 시장은 유례없는 변동성을 겪으며 역전세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핵심 규제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오늘 분석할 광주광역시 남구는 비규제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갭 투자의 기회가 아직 열려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미래의 리스크가 존재함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갭 투자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상징적인 단지는 바로 진월동 신흥타운 3입니다. 1987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60타입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매매가 약 1억 1,725만원, 평균 전세가 약 1억 1,416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무려 97.4%에 달하며 산술적으로는 단돈 308만원으로 광역시 아파트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갭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인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기회와 리스크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높은 전세가율은 매매가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전세 수요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자본을 묶어두고 장기적인 재건축 가능성까지 바라보는 초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남구의 갭 투자 시장이 모두 이런 초소액 단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군 수요가 탄탄한 봉선동모와 이 단지 1차는 약 1,300만원의 실투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해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식이 짧은 노대동 송화레이크힐은 약 4,200만원의 실투자금이 필요하지만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향후 매매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투자처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탄탄한 수요 기반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 갭 투자에는 반드시 인지해야 할 두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역전세 리스크입니다. 전세 시세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악몽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거시 경제 지표는 2026년에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전세가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규제 지정 리스크입니다. 만약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남구 역시 언제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환경이 급변하고 투자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갭 투자는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인 동시에 전세가 변동이라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단기적인 기회와 수요 기반 이면에 존재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실투자금은 최근 1년간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한 분석용 참고 지표입니다. 실제 필요 금액은 개별 매물의 상태나 계약 시점의 전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의 양극화 현상부터 그 원인이 되는 미래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 그리고 단기적 대안으로 보이는 갭 투자의 위험성까지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시장의 퍼즐 조각들을 종합하여 혼란스러운 투자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명확한 투자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의 핵심 분석을 바탕으로 광주 남구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종 전략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정된 현재 가치에 투자하고 미완의 미래 가치는 보수적으로 할인해야 합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봉선동의 교육 인프라처럼 이미 가치가 증명된 요소는 신뢰도가 높지만
수년 뒤를 약속하는 개발 계획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책 사례를 보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는 LTV와 DTI를 70%와 60%로 일괄 완화하며 대출을 장려했지만 불과 몇 년 뒤 9.13 대책에서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시장을 급격히 냉각시켰습니다. 이처럼 정책 환경의 변동성은 도시철도 개통과 같은 장기 계획의 지연이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래 호재는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부가적인 보너스 요인으로만 간주하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발 호재를 시간과 리스크의 함수로 재해석하고 구체적인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 호재라는 말을 무엇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떤 장애물의 관점에서 분해해야 한다고 저희는 강조합니다. 지금 6.27 대책은 이러한 관점이 왜 중요한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대책은 전입 의무 부과라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 행위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전입 의무가 없는 시기에 갭 투자를 계획했다가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로 계획이 무산된다면 이는 호재가 리스크로 변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하철 착공 발표가 아니라 터널 굴착 50% 완료와 같은 구체적인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셋째, 내가 투자하려는 하위 시장의 성격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는 남구 시장을 교육 특화 고급 주거 시장, 재생 및 교통 결절점 시장, 신규 공급 및 산업 배후 시장이라는 세 개의 다른 시장이 공존하는 곳으로 분석합니다. 각 시장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으므로 투자 전략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활용해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재생 및 교통 결절점 시장의 투자자는 과거 8.2 대책처럼 LTV, DTI를 40%로 강화하는 대출 규제 정책에 매우 취약합니다. 반면 이미 자본이 투입된 봉선동의 안정적인 시장 투자자는 7.10 대책처럼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세금 규제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자금 계획에 맞는 시장을 명확히 선택하고 해당 시장의 핵심 리스크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시작입니다. 넷째, 배후 산업단지의 계획이 아닌 실제 실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효천지구를 포함한 남구 남부권의 미래는 에너지밸리라는 경제 엔진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 협약 소식보다는 실제 기업이 얼마나 입주해서 가동 중인지, 상주 근무 인원이 몇 명인지와 같은 실물 경제 지표가 주택 수요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과거 정부는 때로 3기 신도시 예고처럼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해 시장 심리를 조절하거나 반대로 1.3 대책처럼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효천지구와 같은 신규 공급 시장은 이러한 거시정책과 배후 산업의 미시적 성공 여부에 모두 영향을 받으므로 가장 긴 호흡으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하는 일종의 벤처 투자 영역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남구 시장을 분석하며 도출한 4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되 구체적인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시장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박서준 씨의 꿈이 악몽으로 변한 것은 과연 그 한 사람만의 비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개발 계획이라는 달콤한 약속의 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광주 남구 시장 분석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이 아닌 검증된 현재의 가치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상 서두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미래 개발 호재는 무조건 옳다는 막연한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투자를 비극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주 남구 시장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 가치보다 검증된 현재 가치가 하락장을 방어하는 핵심이라는 강력한 시장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 서울 서초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그런데 이곳에는 6.27 대책이라는 단순히 시장을 누르는 규제를 넘어 아예 참여자의 자격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시장 필터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거대한 필터는 시장을 단순히 상승과 하락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 어떤 곳은 오직 현금 부자만이 살아남는 그들만의 리그로, 또 어떤 곳은 투기 수요가 걸러진 실수요자의 철옹성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일자리는 있지만 내 집은 가질 수 없는 고소득자의 함정이라는 전혀 다른 운명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하나의 정책으로 이토록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시장의 법칙이 이토록 명확하게 진화하는 순간 한 발 앞선 분석을 놓치는 것은 당신을 시장의 흐름에서 영원히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길목을 밝히는 신호등,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